우선 우리 일상에 가장 영향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거예요. 아, 근데 머리 복잡해지는 거 봐. 지금 막 엔진이 막 180으로 돌고 있어요. 지금. 절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살아있는 거 보여주는 거. 야, 재밌다. 아, 이런 공부 꼭 해야 돼.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뵈니까 좋아요. 그러네요. 과연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사실은 서점에도 가보면 딱 11월 동안에 팔린 트렌드 관련 책만 거의 한 30만 부 될 정도로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우선 그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라이프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중심이거든요. 우리 의식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심이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살아가는지가 정해져야지 어느 동네 집을 살지부터 어느 취직할지부터 어디 투자할지가 다 정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기업하고는 주로 비즈니스와 산업 트렌드를 기업에다 팔아요. 그 답을 더 잘 찾기 위해서 라이프 트렌드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이 그걸 소화해 주는 것들이 누군가는 소비로 이어지고 그렇지. 누군가는 뭐 교육 다 연결되는 거라서 우리가 가장 결국 트렌드를 기본입니다. 만들거나 쓰는 거니까 소비자들이.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강연을 하나 만들고 싶었었어요. 강좌를. 왜냐하면 트렌드가 종류가 무진장 많잖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 자기개발 트렌드, 라이프 트렌드, 금융 재테크 트렌드, 부동산 디지털 트렌드, MZ세대 이 사람들이 또 새로운 것을 주도해 나가니까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이제는 메타버스로 가니까 그냥 그 땅은 다 국경이 없던데요. 그래서 국경 없는 곳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막 이래서 한 7가지 트렌드를 제가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트렌드가 또 하나가 뭘까 생각했더니 그게 바로 라이프 트렌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먼저.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제일 많이 바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걱정거리가 뭐냐 이수사인데 네. 팬데믹 되고 나서 걱정거리 1등은 당연히 코로나겠죠. 바뀌었어요 이번에. 뭐요? 3등으로 내려가고요. 어. 1등이 빈곤 양극화 문제, 2등이 취업 일자리 문제. 근데 사실은 팬데믹 이전까지는 얘들 두 개가 늘상 1, 2등이었어요. 그렇죠. 이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잠깐 눈이 팔렸던 건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팬데믹 이 기간 동안 자동화가 엄청 많아지고요. 맞아요. 우리가 최근에 로봇, 자동화,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다들 알잖아요. 뭐 NFT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코로나 기간 나온 얘기예요. 더. 이런 화두들이 시장이 굉장히 커진 거잖아요. 그쵸. 시장이 커졌는데 이런 화두들의 공통점이 뭐냐? 사람의 일자리를 줄이는데도 기여하고요. 자동화나 효율성이라는 측면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팬데믹 이전까지의 일자리와 사회 구조를 많이 바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마스크가 지워지게 되면 진짜 더 심각한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가 더 대두가 될 거면 2022년은 어떤 사람들은 뭐 해피한 해라고 바라볼지 몰라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도 그렇게 써 있으셨잖아요. 정말 위험하고 위기고 이제 위기가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이 2년 동안 위기인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기간 끝나고 다시 연결된 세상으로 문 열고 나가면 거기가 더 위기다. 이게 좀 거치고 나니까 경제적 위기가 눈앞에 오는 건 거죠.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안 물 밑에서 바뀌었던 것들이 갑자기 훅 다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올해는 정말 트렌드를 모르고서는 아이고 안 되겠다. 올해는 반드시 트렌드 책 손도 안 댔던 사람들이라도 트렌드를 알아야 되겠다. 뭐 이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2022년에 아마 갑자기란 말 더 많이 쓸 텐데 네. 그런 말 덜 쓰기 위해서라도 아. 트렌드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맞아요. 최근에 우리가 탄소 절감 얘기 다들 하잖아요. 네. 탄소 중립. 공짜로는 안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죠. 지금 중국의 뭐 전력난 이런 얘기해도 네. 뭐 남나라 전기구랑 뭔 상관이야 싶겠지만 그 배경하고도 또 연결되는 게 탄소고 우리가 하는 수많은 문제에서 이게 개입 계속 될 거면 네. 우리가 지구의 기후 변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까지 안 썼던 돈을 더 많이 써야 될 거예요. 네. 그게 차지하는 그린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또 화두가 되어서 맞아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튀어나옵니다. 맞아요. 2022에 그 우리에게 변화되는 트렌드 몇 가지 좀 꼭 집어서 이거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몇 가지만 좀 꼽아서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우리 일상에 가장 영향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가드닝일 거예요. 가드닝. 가드닝 하면 그죠? 정원 가꾸고 뭐 식물 이런 거. 이건 가짜지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아니 식물 키우고 가드닝 이거는 뭐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던가 뭐 마당 있고 이런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거랑
비즈니스와 트렌드가 무관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팬데믹 되고 나니까요. 작년 봄에도 그랬고 올 봄에도 그랬고 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에서 네. 자꾸 가드닝 룩을 만들어요. 맞아. 정원에서 풀 뽑을 때 입을 몇백만 원짜리 옷을 만들어줘요. 그 왜 가드닝이 트렌드가 될까요? 왜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 어디 멀리 못 나가고 사람과 거리를 두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과 가까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사실 사람들을 가둬놓으면 자꾸 새로운 욕망이 나와요. 인간의 새로운 욕망이 만들어내는 트렌드네요. 그 전까지의 식물은 인테리어 차원의 조금이었어요. 한국의 30, 40대가 팬데믹 이전까지는 전원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사가 요만큼이었다면 네, 팬데믹 네. 되고 나면 이렇게 확 올라갔어요. 어허. 그리고 반려동물하고 반려식물도 보면요. 두 개의 트래픽이 반려동물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웠잖아요. 팬데믹이 되니까 반려식물이 반려동물 추월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아, 반려식물 좋다. 이렇게 집에서 식물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 그러면 공원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동네 골목에 구석구석에 비어있는 땅 조금 있는데 여기도 누군가가 좀 가드닝 만들었으면 좋겠고 자꾸 시청에다 연락하겠죠. 구청에다 이거 좀 해주세요도 사람들이 연락할 거고. 가드닝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뜨였네. 그렇죠. 가드닝은 정말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여기 또 일조하는 업계가 하나 있어요. 예. 백화점이요. 백화점하고 가든이 상관없어 보였잖아요. 현대백화점이 여의도에 더 현대 만들면서 엄청 큰 백화점 만들어 놓고 3,400평짜리 실내 정원을 만들었어요. 맞아. 봤어요. 원래 백화점은 부동산 임대업이잖아요. 그렇지. 그들이. 예. 공간을 파는 게 업인데 그 3,400평에 입점시켰으면 돈이 얼만데요.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2021년에 리뉴얼한 백화점 몇 군데에서 가든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왜 이러냐 그들이. 왜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왜? 온라인 쇼핑이 팬데믹 기간 중에 훨씬 더 힘이 세졌어요. 힘이 세졌는데 온라인이 절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살아있는 거 보여주는 거. 아하. 살아있는 자연을 보여주는 게 유일한 오프라인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경험을 최적화하는 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네요. 그 최적화하는 과정 속에서 네. 이제 가드닝이 가드닝이 자연이라는 게 훅 튀어나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런 가드닝 흐름에 40, 50대가 좋다고 박수치고 반기는 게 아니고요. 20, 30대가 좋다고 반겨요. 맞아. 40, 50대는 원래부터 자연하고 뭐 채소 키우는 거 해본 사람들이라면 20, 30대는 안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아파트 세대예요. 어느 순간부터 뭐 에르메스도 그렇고 구찌도 그렇고 명품 브랜드가 가죽은 가죽인데 비건 레더라는 걸 써요. 비건 가죽. 식물성 원재료로 가죽을 만드는 건데요. 아하. 에르메스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버섯 균사체로 만든 가죽을 가지고 백을 만드는 거고 구찌는 목재, 펄프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만든 걸로 신발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이 명품 브랜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가죽의 질감이 나게끔 다른 원료를 활용해서 만드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패션 업계만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업계도 해요. 벤틀리가 좀 비싼 자동차잖아요. 네, 그렇죠. 100주년 기념 모델 쪽에 들어가는 가죽이 포도를 가지고 보통 와인 만들다 보면 포도 껍질 남고 줄기 부산물로 남잖아요. 쓰레기로. 그게 섬유질이 좀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든 가죽을 썼어요. 이거는 가만히 보면 ESG라는 인류적 철학의 필터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다들 생각한 것 그렇죠. 같네요. 다 연결되는 숙제가 다 되는데요. 연결되는 거네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럼 왜 이렇게 왜? 비건 자꾸 선택하느냐. 그렇지, 왜를 또 풀어야지. 소비자가 신경 안 쓰면 안 하겠죠. 그렇지. 소비자가 어느 순간부터 채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나는 고기가 맛없어서 채식한다 이거보다 네. 고기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고기가 어. 공장식 사육이고 이게 윤리적이지 않고 이런 고기를 키우는 환경 자체가 환경에도 좋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고기를 안 먹겠어. 맞아. 그 이런 선언을 선언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맞아. 윤리, 뭐 환경, 불평등 이 모든 문제에 다 관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강력하더라고, 그 맞아요. 커뮤니티가. 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업들이 무시 못하는 거죠. 사실은 비건은 그냥 먹는 거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서 식에서 끝났어요. 그렇죠. 식에서 끝났는데 맞아. 팬데믹 이전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의로 넘어가고 주로 자꾸 넘어가요. 와. 의식주 전체로 다 넘어간 거예요. 오케이. 거기다가 팬데믹 기간 중에 어떻게 확산됐냐? 사람들이 이번 팬데믹의 실체가 우리가 뭐 저주받은 게 아니고 환경, 생태계 이 문제와 연결돼서 걸 자꾸 이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겪을 텐데 그럼 우리가 의식주 전반에서 이런 비건이즘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보자 이런 메시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면 기업들도 당연히 따라가야지 장사를 할 거고 그거 안 따라가면 자꾸 소외되겠죠. 나 머리 복잡해지는 거 봐. 지금 막
막 엔진이 막 180으로 돌고 있어요. 지금 와 비거니즘 관련한 필터와 이렇게 이걸 통과하면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탄생될 직업들이 무진장 많겠네.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직업의 그렇지. 형태에 변화가 생기겠죠. 맞아. 지금 유럽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보통 대게 같은 거 쪄먹을 때 네. 팔딱팔딱거리는 애들 찜통에 넣잖아요. 그렇죠. 어. 일부 유럽 몇 개 나라에서 그거 못해요. 불법이에요. 아 팔딱거리는 넣으면 안 돼요? 얘를 기절시킨 다음에 넣어야 돼요. 아 이게 윤리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도 아마 하겠죠. 산낙지 막 끊어가지고 먹는 거 이것도 문제 제기할 거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필요상 먹기는 먹는데 먹는 과정에서 그들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에 신경 쓰는 게 지금 시대 정신인 거고. 그러면 이런 걸 잘하는 식당하고 못하는 식당의 차이가 생기겠죠.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할게 이러면 보통 옛날 사람들은 가겠지만 젊은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들일 때는 우리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찜통을 또 기절시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마케팅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보통 비거니즘도 마찬가지고요. 윤리 문제, 환경 문제 얘기했던 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점 검증해서 자꾸 나온 답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원래 이렇게 했어라고 담 쌓으면 우리만 자꾸 고립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트렌드가 옛날에는 국내와 국외가 완전 다른 게 있었다면 맞아. 요즘은 두 개 간극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 인간과의 공존이 아니고 인간과 생태계와의 공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들로 바뀌는 게 많은 거네요. 맞습니다. 야 재밌다. 이런 공부 꼭 해야 돼. 식에서만 생각했던 것이 그렇지, 의와 주로 주로. 넘어가고 확산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들이 자꾸 나오겠죠. 그래서 맞아요. 이 흐름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즘 또 연결되는 흐름 중에 하나가 뭔가 고치는 거, 수선하고 리페어 이런 거 하면 네, 고치는 거하고 또 럭셔리하고 또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네. 요즘 고친다는 얘기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에르메스예요. 수선술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에르메스예요. 이런 메시지가 왜 자꾸 나오고 하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가야 될 가치예요. 그 비싼 립스틱 만드는 에르메스가 놀랍게도 리필 제품도 만들어요. 본품을 하나 사가지고 네. 다 쓴 다음에 이걸 다시 살 필요 없이 리필 가격 더 싸거든요. 이걸 끼우면 껍데기 그대로 쓰라 이거죠. 이거 하나 해서 뭐 환경에 얼마나 이득이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런 태도의 변화인 거죠. 이런 기업들이 그 전까지 신경 안 쓰다가 이런 태도를 조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가면 셀프리즈 백화점이라고 백화점계에서도 럭셔리로 유명한 백화점 있잖아요. 네. 이 백화점에 가면 우리로 따지면 수선 부스가 되겠죠. 리페어 컨시어지 부스가 있는데요. 네. 우리 보통 수선 접수대 이런 거 있으면 뭐 지하 2층 구석대기 보이지도 않는데 화장실 옆에 있잖아요. 거기는 대놓고 어마어마하게 멋지고 큰 부스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선 고치는 게 이게 럭셔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건 거고. 그리고 백화점은 백화점만 물건을 팔았고 소비자는 물건을 사기만 했는데 네. 소비자가 가진 물건도 갖고 와서 팔자. 리셀하게 만들어주고요. 재사용하게 만들어주고. 더 팔기 위해서 막았던 걸 이제는 다 그 문을 열었네요. 열었어요. 그러는 이유가 이거 자체가 환경에 이롭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물건을 새롭게 계속 만들고 살수록 환경에 더 해치는데 갖고 있는 것 중에 쓸만한 거 많잖아요. 이걸 서로 돌려 쓰고 하는 게 이게 더 환경적이니 이걸 딴 데서 하지 말고 우리한테서 해라 이런 건 거죠. 이런 맥락 자체가 소비가 바뀌는 것이기도 하고 기업이 바뀌는 것이기도 하고요. 되게 현명하게 푼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소비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뭘 할지 했더니 그런 걸 택하는 거군요. 그렇죠. 리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고쳐 쓰게 하고 그러면은 자기네의 이 제품 사이클이 느리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리바이스 같은 회사면 아. 집에 옷장에는 리바이스 청바지 안 입은 거 되게 많을 거잖아요. 갖고 와 우리한테. 이걸 리폼하고 세척해가지고 다시 파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다시 만들었을 때는 환경, 뭐 탄소 배출, 물 이만큼 쓰는데 우리가 다시 만들지는 않고 있던 걸 활용했으니까 요만큼밖에 환경 안 해쳤어. 우리 거 사줘.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는 방식이 변화도 필요한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트렌드 중 하나가 리페어군요. 맞아. ESG라는 가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받아들여야 될 명제가 됐잖아요. 근데 ESG를 왜 이렇게 기업들이 나서서 기업 이미지 광고에도 막 ESG 막 붙이고 막 하고 왜 이렇게 떠드느냐. 요즘 돈은 다 투자가 몰려있는데 그걸 좀 주목해야 되잖아요. 그게 ESG죠. ETF에 많이 몰려있잖아요 돈들이. ETF가 지수를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개별 종목에서. 지수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ETF에 들어가는 지수 업계 빅3.
지수업계 네. 빅3가 MSCI, 뭐 아. FTSE라든가 S&P 이런 얘들 셋이 만든 지수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운영하고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지수업계 빅3가 놀랍게도 ESG 평가업계 빅3예요. 그 주식도 보통 테마주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뭔가 새로운 게 계속.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 사람들이 흥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 ESG는 새로운 테마예요. 투자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와 연결돼야지 기업도 투자를 받을 수 있어야지. 그렇지.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야지 장사하기 훨씬 수월한 그쵸. 거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세상 변화에 민감해야 될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아마 요즘 NFT도 그렇고 뭐 CBDC도 관심 네. 많잖아요, 사람들이. 네네네. 이걸 왜 관심 가져야 되느냐? 현실에서 오프라인 세계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현금 내 현금 지폐 꺼내면 되고 미술품 여기서 보면 되고 그렇죠. 뭐 다 내 거 현실에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자체가 가상과 디지털의 공간의 비중이 자꾸 올라가요. 올라가요. 팬데믹 기간 동안 그 비중이 극단적으로 더 올라갔어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현실에서 지폐 꺼낼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하든 다 디지털 온라인에서 뭘 사게 되면 다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건 거지 내 돈이 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현금이 필요 없어진 사회, 현금 없는 사회라는 명제가 자꾸 현실이 되니까 당연히 중앙은행, 돈 찍어내는 중앙은행 입장에선 디지털 화폐 만들어야죠. 안 받을 수가 없겠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좋은 돈 줘도 안 쓰는데 어떻게 그렇죠. 쓰겠어요? 그럼 자기네가 그 돈, 종이로 된 그 돈만 가지고 있던 중앙은행 입장에선 이걸 종이로도 만들고 디지털로 만들면 그러면 현실 세계와 오프라인 가상 세계 두 군데에서 다 입지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상은 없고 여기만 있다면 자기 입지가 자꾸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만든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 같은 이런 애들이 자꾸 힘이 좀 세져 가는데 이걸 각국 은행 입장에서 우리가 좀 갖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게 CBDC를 CBDC 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각국이 거의 다 디지털 화폐를 다 하겠네요.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디지털 버전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금 이미 테스트하고 있어요. 벌써. 아, 오케이. 테스트하고 있고 내년에 중국이 그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네. 아마 그 시즌 맞춰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CBDC 이렇게 할 거예요. 중국 정도 되는 나라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세계 경제에 어떤 의미 있는 영향이 생기겠죠. 이러니까 영국, 미국 입장에서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건 거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요. 지금 주요 경제 대국들은 이거 안 하는 나라, 준비 안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공간 자체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NFT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령 메타버스 시장이 점점 커져서 현실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파리 가서 루브르 가서 모나리자를 봐야 되는데 나는 바쁘고 난 지금 잠깐 보고 싶은데 그럼 곡을 끼고 메타버스 속에 있는 루브르 가서 봤다 이거예요. 네. 그럼 내가 거기서 본 모나리자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상식적으로는 진품은 저기에 있는데 현실 가야 되는데 그럼 저기서 보면 분명히 진품을 찍어가지고 디지털 이거 가짜 같은데? 난 그럼 가짜를 본 거네? 가짜를 본 거면 루브르 거기 들어갈 때 돈 달라 그러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루브르가 그 진품에 디지털 버전에 NFT를 가지고 이게 소유권이 있는 진본이야라고 매겨놓으면 네. 그럼 내가 본 게 진품인 거예요. 그치. 가짜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다 디지털 버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재산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근거를 만드는데 그 이 근거를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만들어 놓은 건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랑 상관없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점점 디지털 비중이 높아질 거고 점점 그럼요. 메타버스 원층화도 올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경제에선 디지털 화폐가 돌아가야 될 거고 소유권, 재산권도 다 NFT가 뭔가 근거를 매겨야 될 건데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가 됐건 NFT가 매겨지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오리지널을 찾는 거예요. 네. 책의 오리지널은 텍스트가 제가 직접 쓰는 게 오리지널이겠죠. 근데 제가 쓸 때 뭐 한지에다가 붓으로 쓰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쓴 원본 파일 자체가 이미 디지털 버전인 거죠. 근데 이걸 누군가가 몰래 카피해가면 네. 자기 걸 진본이라고 그래도 제가 이게 진본이라고 제가 증명할 방법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NFT 버전을 매겨두면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게 진본이야. 아무리 카피해가도 이런 게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현실, 여기까지는 가상, 여기까지는 메타버스, 여기까지는 현실의 유니버스, 여기까지는 온라인, 여기까지는 오프라인, 여기까지는 디지털, 여기까지는 아날로그. 이 구분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미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구분에서 빨리 지워져서 모두가 한 덩어리라고 여겨져야지 새로운 이 변화에 잘 다가서요. 메타버스에서 놀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중에선 이곳이 가짜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렇지. 애들 장난하는 게임 세계에 잠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가짜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가상에서 몰입해서 놀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세계관 놀이에 왜 10대, 20대가 잘 빠져드느냐, 왜 메타버스에 10대, 20대가 잘 놀고 있느냐,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우리가 현실이건 가상이건 어떤 컨텐츠가 매력적이면 그 자체를 흡수해요. 오케이.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자체를 흡수하는 게 아니고 자꾸 따져요. 온라인인지 디지털인지 뭐 자꾸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기회를 자꾸 놓친다 이거죠. 적어도 트렌드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변화 속에서 기회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네. 거부감을 지워야 돼요. 뭐든 흡수해보고 시작해야 돼요. 맞아요. 뭐든 해보고 나서 얘기하지 해보지도 않고 야 저거 가짜인데 이러는 순간 기회는 계속 도망가야겠죠. 트렌드라는 것에 대해서 뭐 책을 읽건 강의를 듣건 결국은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좀 어느 정도 체험을 해봐야 이 트렌드가 나와의 접점을 찾겠네요. 맞아요. 트렌드는 이론 공부가 아니잖아요. 트렌드를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써먹자고 배우는 거고. 써먹자고. 그리고 시중에 트렌드 책 되게 많죠. 이거 좋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네. 각각의 책들을 다 훑어보는 그 경험. 이거는 만약에 책이 한 종류밖에 없었다면 우리의 시야가 조금 더 좁았을 텐데 그렇지.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면 이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도 알아낼 거고 많이 보다 보면 아 나한테 맞는 거 찾아낼 거고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현실이 사실은 감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7가지 트렌드 이제 저희와 함께 이제 만들고 소장님도 여기 오셔서 강의 같이 해주시잖아요. 그럼 이 트렌드는 어떤 사람이 들으면 좋아요? 근데 다 들어야 되죠? 제일 꼭 들어야 되는 사람 뭐. 안 들어야 될 사람만 얘기해 줄게요. 안 안 들어도 될 사람. 네, 잘 들으세요. 안 들어도 되는 사람. 산 속에 숨어 사는 사람하고요. 재산 한 20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안 들어도 돼요. 노후 걱정 없이 한 200억 그냥 쓰고 죽겠다 이런 안 들어도 돼요. 그 외 나머지는 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들어야겠다 우리. 진짜 다 들어야 되겠네. 그걸 한꺼번에 다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렌드 한 번에 끝내는 2022 트렌드라고 이렇게 큐레이션을 했어요. 어때요? 이 라인업 괜찮은 것 같으세요? 이렇게 라인업 짜기 쉽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 주제로 그냥 딴 거 고민 없이 여기만 쫙 있으면 다 보는 이런 기회는 사실 많지 않죠. 보편적으로 이 7가지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그러면 2022년 좀 더 든든하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이번 트렌드 수업은 1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딱 3주 만에 끝내게 설계했어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몇 개월 과정이었는데 트렌드 그렇게 길게 하다 보면은 다 변한 다음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 거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딱 3주 만에, 그러니까 12월 한 달 내에 그냥 싹 끝내자. 이렇게 12월 24일까지면 이 강의를 다 들으실 수 있고요. 강의 중에서 첫 번째 강의를 누가 하냐?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자기계발 트렌드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이거는 라이브로 제가 이제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자기계발 트렌드 1강은 라이브로 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트렌드, 그 다음 두 번째 소장님 강의, 그 다음 금융재테크는 홍춘옥 박사, 부동산은 또 업계 최고시죠.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님, 디지털은 정지훈 교수님, MZ세대는 이재은 내일대학 20대 연구소 이분이 MZ는 최고더라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는 더밀크의 손재건 대표님 이렇게 정말 업계 최고분들을 모셔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11월 25일에는요 라이브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날은 김윤석 소장님 나오시고 그리고 라이브 OT 때는 홍춘욱 박사님이 또 내년에 금융 재테크 여러분 또 엄청 관심이 있으잖아요. 그 트렌드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11월 25일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열립니다. 2022년 한 번에 끝내는 트렌드. 여기에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해 주신 분들 중 김윤석 소장님의 라이프 트렌드 2022 이 책을 사인해서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우리 미래의 식탁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저희 MKYU와 푸드위크가 함께하는 코엑스 온라인 톡 세미나 코엑스버스 미래의 식탁. 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